33번 현행범 체포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211조가 현행범과 준현행범인 11, 그 현행범인 준현행범인, 저는 이렇게 조문 기억했어요.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직후인자라 함은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일반인의 입장에서, 일반인의 입장이 아니고 여기가 틀렸죠. 일반인이 아니고 체포자, 체포하시는 그 체포 당시에 그 수사기관에 일정한 재량이 허용된다, 그 판례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문구죠. 그 체포 당시 그 수사 그 압수수색 그 집행 당시에 그 실행하는 공무원들, 다 형사들이나 뭐 경찰이거나 검찰이겠죠. 그런 사람들의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아. 하지만 아무리 그 상황으로 보아도 그 너무나 이제 부적법한 뭐 어떤 그 집행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위법하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그 수사를 하는 수사 압수수색을 영장을 들고 나가가지고 그걸 집행하는 검사, 경찰, 형사들의 그런 그 재량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의 입장은 아니죠. 경찰들 기준으로 그 재량이 인정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 맞다고 볼 수가 없겠죠.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 체포 이유 등 고지는 실력 행사 전에 해야죠. 그렇죠. 네. 미란다 고지 있죠. 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지금부터 하는 진술은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네. 대답하지 않아도 되고, 네. 묵비권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 선임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해서 죠. 달아나거나 대항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지금 달아나고 있는데 뭐 공중에다가 지금 등 뒤에다 대고 미란다 고지를 할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쫓아서 잡아야죠. 잡은 다음에 지체 없이, 이제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행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이거는. 범죄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형사 미성년자, 형사 미성년자는 현행범 체포의 대상이 될 수 없지 않을까요? 예. 현행범 체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될 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형사 미성년자잖아요. 형사 미성년자는 처벌을 할 수가 없죠. 이게 형사소송법에는 조문이 없는 것 같은데, 뭐 규칙에 있는 건지 아니면은 저기 이제 내부 수사 준칙에 있는 뭐 그런 거를 지금 문제를 갖고 온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형사소송법 공부하면서 처음 보는 지문이네요. 네. 형사 미성년자도 현행범 체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없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형사 미성년자니까 형사처벌이 안 되잖아요. 뭐 이거 모른다고 해도 일단 이거 나가 오는 거는 맞고, 확실하게 맞고, 3번은 확실히 아니고, 라번 한번 볼까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체포사유 및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작성한 경우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것처럼 했대요. 이거 뭐 당연히 이거는, 자, 권한이 없는 사람이 공무원인 거를 저기 해가지고 하면 공문서 위조고, 사법경찰관이니까 이거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은 있죠. 예, 권한 있는 공무원인데 이렇게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은 허공작이라고 그랬죠. 예, 이건 맞아요. 예, 이거 그 앞에서 그 문제 나왔죠. 그 공무원이, 인감 발급하는 공무원이 그 당사자가 그 출석도 안 했는데, 동사무소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임의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했어요. 그러면은 공문서 위조가 아니고 허공작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문제에서는 공문서 위조라고 나와서 틀린 지문이었죠. 지금 공무원이 인감증명 떼는 거랑 경찰관이 지금 이거 고지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체포서를 작성한 거 똑같죠. 지금 같은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에요. 근데 지금 인감 그 뗄 사람이 안 왔는데 고지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둘이 똑같죠. 그 인감증명 떼는 공무원이랑 둘 다 허공작입니다. 여기서는 허공작이라고 맞게 나왔으니까 이건 맞는 거예요. 아까 그 인감 거기서는 공문서 위조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었죠. 나하고 라는 무조건 맞네요. 나하고 라는 무조건 다 동그라미고, 이거 라 틀렸으니까 이거 아니고, 라 틀렸고, 나하고 라는 무조건 동그라미고, 나하고 라는 1번하고 4번이 헷갈릴 수 있겠네요. 근데 가는 둘 다 X라고 그랬으니까 뭐 이거고, 이거 답원 때문에 답이 4번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형사 미성년자니까 형사 처벌은 못하지만 범죄 실행 중이고 실행 직후인 형사 미성년자면 일단은 현행범으로 체포를 해가지고 경찰서로 데리고 온 다음에, 근데 형사 미성년자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겉으로 보면 알아요? 쟤 9살이네, 쟤 14살이네, 쟤 12살이네, 아이쿠 형사 미성년자 딱 2살 저기 걸렸네, 아니면 쟤 16살이네, 이게 보면 아나요? 이게 무슨 느낌인 거지? 이게 지금 가나 라를 정확히 알더라도 다를 모르면 답이 4번으로 갈 수도 있죠. 이거는 좀 제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저 형사소송법 공부하면서 이런 지문은 변호사 시험 기출이나 뭐 기출문제 객관식 풀면서도 한 번도 마주해 본 적이 없는, 형사 미성년자를 현행범 체포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이거는 저도 처음 보는 지문입니다.
근데 여튼 답이 1번이라고 한 거 보니까 X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게 안 되나 보죠? 네. 형사 미성년자는 어차피 그 처벌할 수 없는 거니까 현행범 체포도 안 되나 봅니다. 근데 이거는 좀 의문이 많죠? 아니, 형사들이 겉으로 봤을 때, 경찰들이 봤을 때 형사 미성년자인지는 어떻게 알 것이며, 얼굴에 써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이제 이거는 그러면 다 확인을 했을 때, 신분증 다 확인했는데, 신분증이 당연히 없겠죠, 형사 미성년자면. 그럼 이거 어떻게 이걸 확인한다는 거지? 신분증도 없는데 진짜 말 맞다나? 이건 조금 그렇네요, 문제가. 네. 뭐 틀리면 틀리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냥. 뭐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네. 뭐 제가 형사해가지고 뭐 체포할 거 아니니까. 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불송치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경찰서장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이렇게 대하여 직결심판 청구할 수 있으나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에 대하여는 직접 소년부로 송치하면 됩니다. 네. 그럼 뭐 직접 소년부 송치를 안 하면 뭐 어떻게 뭐 검사를 거쳐서 하라는 건가요? 네, 이건 직결심판법에 나와 있을 거예요. 네. 뭐 자세히 뭐 법률까지 다 찾아보진 않았는데 송치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이제 경찰 시험이니까, 경찰 간부 뽑는 시험이니까 이런 이제 내부 절차들을 알아야죠. 이런 건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업무 처리하는 내부 절차잖아요. 네, 우리 입장에서는 형법, 형사소송법인데, 예,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뭐 그래 형사소송법 절차법이긴 한데 이렇게 내부 이제 자기들 업무 처리 어떻게 할 건지, 어디 서로 보내야 되고, 어디 상부기관에 보고해야 되고, 보고서는 뭘 써야 되고, 이런 이제 내부 업무 처리에 관한 거니까 낸 것 같습니다. 이 틀렸고 나머지는 다 맞다는 얘기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임박 사건이나 중요 사건에 대해서 수사할 사항 이렇게 대하여 뭐 요청할 수 있겠죠. 뭐 그냥 이런 규정이 있겠죠. 당연한 규정이죠. 네. 서로 협조하라고 그 수사 준칙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검사와 경찰은 서로 사이 좋게 해라 이거죠. 네. 수사권 가지고 맨날 싸우고 있죠. 검경. 불송치 결정을 한 때는 증거를 검사에게 송부하고 7일 이내에 네, 이렇게 해서 송치하지 않는 거 이유를 알려줘야 됩니다. 통지해야 됩니다. 네. 경찰관이 고소사건을 처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사건을 송치한 것으로 허위사실 입력? 뭐 미쳤네요 경찰관이. 이것도 뭐 판례가 있나 보죠. 네, 공전자 기록 위작이죠. 네. 여기서 말하는 위작은 위조의 위와 허위 작성의 그 작을 추출하거나 아니면 허위 작성에서 그 가운데 위작을 갖고 온 개념이다. 이런 판례가 있었죠. 네, 이것도 중요한 판례고 2차에서도 뜰 수 있는 판례긴 하죠. 한 번쯤 이렇게 확인하고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들은 이 객관식을 통해서 네, 그 2차 준비하시는 분들은 판례 원문 찾아보고 이렇게 한 번씩 기억 환기시키고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려고 객관식 풀어보는 거죠. 네. 이게 맞는 지문이라는 건 누구나 다 이건 너무 쉽게 골라낼 수 있잖아요. 이게 OX 가부 판정은 너무 쉬우니까 이런 것들은 당연히 허위사실 입력했는데 그러면 이게 뭐 아무렇지 않겠어요? 당연히 전자기록을 저기 한 거니까. 그렇죠? 이건 이제 물체가 있는 문서를 작성한 건 아니고 전자기록에다가 시스템에다가 허위사실 입력한 거니까 그런 거죠. 여튼 2차에서 중요한 판례다. 나올 수 있는 판례다. 35번 형사법상 자백. 무고사건의 피의자가 수사기관 피의심 과정에서 피의사실관에 자백한 때에도 네, 감경 또는 면제 받습니다. 네. 피의자 신문 받는 과정에서 네, 그렇죠? 해도 됩니다. 폭넓게 봐주고 있죠. 고의나 목적 등과 같은 범죄의 주관적 구성 요소에 대해서 자백한 경우에는 보강 증거가 필요하지 않다. 그렇죠? 고의나 목적 등 이런 주관적 구성 요건에 대해서는 그 자백한 경우에는 이건 보강 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 전에 풀었던 경찰 시험이었나? 어디 시험에도 이 지문이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게 제가 형수법 공부하면서 이게 안 본 지문이어가지고 뭐 이런지 어쩐지 잘 몰랐는데 그 이후에 그 이제 형사소송법 아예 두꺼운 그 대학 교수님들이 쓰는 원서를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맞는 표현입니다. 네. 주관적 구성 요건에 대해서는 이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건 보강 증거 필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맞는 지문이고 네, 경찰 시험에서 되게 잘 나오네요. 이게 실무에서 많이 쓰이나 보죠. 이런 거에 대해서 주관적 구성 요건에 이런 거에 대해서니까 보강 증거 필요 없다는 거. 경찰들은 해야 될 일이 보강 증거 항상 이거 저기 하는 거죠. 네. 그다음 3번이 틀렸나 봐요. 피고인이 그 범죄 혐의를 받기 전에 이와는 관계없이 자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출하면서 스스로 그 지출한 자금 내용을 남겨두기 위해서 네, 이렇게 그냥 그 상업일지 항의일지 뭐 그런 거죠. 이런 수첩은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될 수 없다고 해서 틀렸네요. 네. 비록 본인이 작성한 거지만 이런 건 그냥 사무적으로 기계적으로 작성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백과는 별도로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백과 만약에 동일하면 보강 증거가 될 수 없죠. 자백으로 자백을 보강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피고인이 말한 거를 그대로 들었다가 그거를 말하는 그 제3자의 증언은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될 수 없죠. 어차피 입을 통해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한 것일 뿐 자백을 자백으로